정의원님 하면은 모든 걸 다 가졌다. 본인이 모든 걸 다 가졌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좀 송구스럽죠.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욕심을 내서 또 가지려고 한다. 더 가지려고 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송구스럽고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네. 그러면 이 정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또 더 가지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극복해야지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제도에서 권력이 집중돼서 대통령 임기 말에 거의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본인의 아들, 가족들이 다 부정부패에 연루되는데요. 우선 이거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권력의 집중이라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기업에서 저한테 부정한 돈 갖고 올 생각도 안 할 것이고요. 제가 또 부정한 있겠죠. 돈을 제가 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뭐 깨끗한 정치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OX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OX 퀴즈. OX 퀴즈는 질문을 미리 가르쳐 주시던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대선 출마 사실 월드컵보다 더 큰 도전이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 대한민국 정치판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전 세계에서 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요즘 뭐 미국도 보니까 뭐 난리더라고요. 진흙 던진다고 그러죠. 진흙을 던지는. 지금의 나 솔직히 아버지와 현대라는 이름 덕이 크다. 나는 뼛속까지 재벌이다. 어떤 점에서 안 그렇습니까? 우선 재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설명을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재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재벌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브닝 집에서도 이브닝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전화기도 막 이렇게 아주 뭐 고풍스러운 전화기 들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 선친이 이제 강원도에서 농사 짓다가 서울에 와서 막노동하시다 이제 사업을 성공하셨는데요. 선친이 제일 좋아하는 그 칭호는 부유한 노동자였어요. 부유한 노동자. 나는 노동자다. 나는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뭐 이게 부유해졌다. 그래서 부유한 노동자. 그리고 또 선치는 만약에 내가 죽은 다음에 후세 나를 기억해 준다면 기업인보다는 사회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한 사람 이렇게 기억해 달라 그러면서 아산 사회복지재단도 만드시고 하셨죠. 그래서 뭐 저는 선친의 뜻을 받아서 저는 뭐 지금 정치에서 지금 칠선 의원이 됐는데요. 칠선 의원이 올 때까지 뭐 쉬운 표현하면 그 뭐라 그러죠? 고스톱 쳐서 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저만 고생한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도 고생해 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건 제가 뭐 100% 인정합니다. 제가 공직을 맡기 위해서 중요한 공직을 맡기 위해서 제 자신 좀 뭐라 그럴까요? 항상 좀 절제하고 나름대로 뭐 그렇게 지내왔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의 현재 지금 대통령 제도가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말하자면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나 이런 쪽으로 우리도 헌법 개정이라도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론을 내놓고 나서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현행 제도가 과연 바람직하냐 이 논의를 먼저 했으면 해요. 현행은 저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좀 편하게 하면 되죠. 그러면 집중된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현행 헌법 내에서도 저는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또 뭐 개헌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헌할 경우는 그 뭐 이원 집정부제 이런 저는 단어가 좀 거부감이 있어요. 뭐 좋은 방법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의원님은 어떤 걸 머릿속에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란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하나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 제도는 임기 말에 대부분의 대통령께서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으로부터 쫓겨나든지 걸어나가든지 했잖아요. 그 이게 성공한 제도인가요? 실패한 제도라고 봅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경선이 본격화될 텐데.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희와 경쟁하는 민주당은 그걸 당원으로 해놨어요. 완전 국민 경선제. 네. 영어로 하면 오픈 프라이머리인데요. 그렇죠. 미국의 50개 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주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그거 하면 무슨 역선택 같은 문제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걱정도 하는데요. 그건 전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의 당 지지율 갖고는 어렵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봅니다. 네.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당 지지율을 올리겠습니까?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끄는 것이 당의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고요. 네. 국민의 참여를 거부하는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박근혜 위원장과 가까우신 분들이 현행 제도를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인데요. 그렇죠. 이왕 하는 거 그 이름에 걸맞게 충실하게 하는 것이. 근데 박근혜 위원장은 이제 지난번 대선 때 바로 이 룰로에서 본인이 졌다. 내가 만든 룰도 아니고 내가 그 룰에 맞춰서 해서 나도 진 룰이다. 그러니까 선수가 그 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이제 다시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10년 전에 2002년에 탈당할 때 본인이 하신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선수가 룰에 맞춰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의원께서 이런 말 했죠. 선수가 룰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선수가 룰 얘기하지 말라. 지금 박근혜 위원장 선수 아닌가요? 저희들 보고 룰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본인은 룰 얘기를 하시나요? 본인도 그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회창 제왕적 총재가 그 규칙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는 거다. 1인 지배체제 이거 빨리 고치자. 본인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경선이 이제 새누리당 경선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올 텐데 다른 행동을 하시지는 않을 거죠?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안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뭐 누구든지 경선에 참여하면 이제 승복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간에 공정한 경선이 잘 되도록 뭐 저희들이 지금 다 지혜를 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목표가 평화적 통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의 정상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설득력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대선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주 뜨거운 토론. 말씀 잘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해서 균형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회의 특징은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특별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보다 더 신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경박함을 좀 많이 빼야 되는데 어떻게 뺄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 경박해지는 것 같습니다.